러닝화도 지금 러닝 인기에 맞물려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데 어떤 러닝화가 좋은 러닝화인가요? 맞습니다. 이제 러닝화 저도 사실 고민이 많이 되고 너무 이제 이 매스컴이라든지 홍보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보면 다 좋아 보이죠. 이쁘고. 그래서 어떤 거를 신어야 될지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상당히 고민이 많은데 일단 러닝화를 논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러닝화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3가지 기준. 요거를 꼭 갖고 흔들리지 말고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는 첫 번째, 신었을 때 발이 아픈 곳 없이 편안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가벼운 이런 느낌이 좀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신고 살짝 뛰어봤을 때 쿠션감이 좋아야 됩니다. 이 3가지 모두 다 주관적인 거거든요. 이런 주관적인 만족도가 높아야 자기한테 좋은 신발입니다. 그래서 신발의 구매평이라든지 후기들을 잘 읽어보시고 어떤 신발을 선택을 해서 직접 매장에 가서 꼭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신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카보나가 인기인 것 같은데 카보나가 인기인 이유가 있을까요? 카보나는 이제 신발, 미드솔에 카본 플레이트를 탑재한 이 신발을 말합니다. 이 신발은 신체가 낙하할 때의 충격 에너지를 앞쪽으로 가는 반발 에너지로 바꿔서 쉽게 착지할 때의 충격 에너지로 신발의 카본 플레이트가 앞으로 밀어주는, 이렇게 편안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과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신발이죠. 그래서 이 신발을 갖고 엘리우드 킵초게가 비공식 대회에서 정말로 2시간 벽을 깼습니다. 인간의 벽이라는, 물론 인정은 안 된 대회였지만 그 대회 이후로 카본 플레이트의 효과가 입증이 됐고 많은 선수들하고 러너들이 대회에서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 많이 구매하고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그 러닝화를 오후 5시 이후에 사야 된다고 책에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신발은 이제 달리기, 특히 마라톤 신발 같은 경우는 약간 여유 있는 게 좋습니다. 타이트한 것보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꽉 맞아야 좋은 사람이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일단 통계적으로 보편적인 건데 이게 그 이유가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마라톤이나 장시간을 뛰게 되면 다리가 나중에 좀 붓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타이트하면 나중에는 붓기 때문에 압박감이 상당히 심해집니다. 그리고 너무 꽉 조이게 되면은 발 끝에서 압력이 높아지면서 발톱도 빠지기 쉽고요. 그리고 혈액순환이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통증도 많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여유 있는 게 좋은데 우리가 신체는 자고 나면 다 약간 줄어들어 있죠. 붓기도 개선되고 그래서 활동을 해야 발이 좀 붓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활동을 하고 오후 시간이 돼야 발 사이즈가 자기 발이 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이른 시간에 사면 너무 작은 신발을 살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약간 오후 시간에 사는 것을 저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싼 러닝화도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비쌀수록 정말 더 좋은 건지 또 적정 가격대는 얼마인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싼 식당에 가면은 맛있다고 느끼지 않나요? 물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비싸다는 거는 좋은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고가의 신발일수록 좋은 재료라든지 성분을 넣기 때문에 가격이 뛰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요즘은 좀 거품이 많이 꼈습니다. 메이커의 거품, 디자인의 거품이 있기 때문에 정말 성능 대비해서 좀 허황되게 비싼 신발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정말 중요한 거는 구매평하고 후기인데 잘 읽어보시고 신발에 따라서는 5만 원짜리의 신발도 잘만 선택한다면 자신한테는 고가의 신발 이상의 가치와 성능을 내기 때문에 발품을 팔고 많은 정보를 얻고 많이 신어본다면 정말 자신한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없이 좋은 신발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좀 선호하시는 신발 브랜드가 있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키 매장이 집에 가까워서 가서 자주 신어보고 그쪽 신발을 시도를 해보다 보니까 그 나이키 계열을 좀 많이 신는 것 같습니다. 혹시 선생님이 소유하신 가장 비싼 운동화도 공개가 가능할까요? 그냥 일반적인 카보나인데요. 카보나들 가격이 보통 한 30만 원에서 35만 원 선이거든요.
그 정도인데 대회 때 주로 신고 저는 카보나는 거의 대회나 인터벌 훈련할 때만 신고 조깅하거나 이럴 때는 그냥 일반적인 범위에서 신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럼 달리기 할 때 좀 절대 신으면 안 되는 좀 피하면 좋은 운동화나 신발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 그런 거는 뭐 개인한테 안 맞는 신발이겠죠. 뭐 절대 안 맞는 신발이라는 건 말하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발 사이즈에 안 맞는 신발을 억지로 신는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누가 선물을 했는데 이 신발이 너무 비싸고 좋고 꼭 너무 이쁜데 신어보고 싶은데 발이 안 맞아요. 이런 신발을 신으면 반드시 어디가 아프고 탈이 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드롭인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은 뒤꿈치 착지를 하거든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신발을 신기 때문에 이렇게 뒤꿈치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편해서 신발을 신으면 뒤꿈치 착지를 합니다. 그래서 신발에 번호차가 있어요. 드롭 차가. 그래서 앞 쿠션하고 뒤 쿠션 차이가 있는데 보통은 6에서 8mm 정도로 뒤가 살짝 높아요. 그래서 뒤꿈치가 닿아도 편안하게 떨어지는 이런 착지를 유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뒤꿈치 착지를 하시는 분이 드랍이 0, 제로 드랍이라고 있어요. 앞뒤가 똑같은 신발. 이런 신발을 신는다면 상당히 갑자기 불편하게 느낄 거예요. 이 제로 드랍은 미드풋이나 포풋을 위한 착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착지가 어떤지를 알고 자기한테 맞는 이런 드랍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이제 안정화인데요. 안정화는 사실 이름은 안정화지만 실제적으로 뜯어보면 보조기에 가깝거든요. 심한 평발, 아치가 많이 무너진 평발한테는 도움을 주지만 일반 분들한테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발목이 불안한 사람도 안정화는 도움이 안 되거든요. 발목이 불안하면 농구화를 신어야지 신발 갖고 발목은 교정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안정화를 이렇게 좋다고 그래서 발 모양도 그냥 평발도 아니고 약간 낮은 아치 정도인데 자꾸 안정화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발목 강화 운동을 많이 하고 발을 튼튼하게 해서 일반적인 쿠셔너를 신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직장인이 퇴근길에 컨버스나 구두 같은 거 신고 좀 달리고 싶어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신발로도 달려도 괜찮을까요? 물론 트레이닝이 잘 된다면 상관은 없겠죠. 많이 뛰던 사람이 그렇게 뛴다 그러면 장거리가 아니고 1, 2km 뛴다 그러면 상관이 없고 컨버스 같은 경우도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구두는 좀 아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구두가 또 상하잖아요. 구두가 더 비쌀 것 같은데. 책에 식단도 제시를 해주셨는데 달리기를 하니까 마음껏 먹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적절한 식단은 어떤 것들일까요? 맞습니다. 이제 달리기가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모든 운동에는 기본이 있죠. 운동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먹으면 체중 조절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적절한 운동량에 맞춰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을 주로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당분을 주로 위주, 그러니까 밥이라든지 탄수화물만 많이 섭취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반드시 단백질을 같이 적절하게 섭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권장하는 탄수화물은 킬로그램당 5g이고 단백질은 킬로그램당 1.2g 정도를 권합니다. 그래서 성인 70kg 기준으로 했을 때는 햇반 한 5개 그리고 닭가슴살 100g 한 3덩이 정도가 총량이거든요. 이거를 적절하게 3끼로 나뉘면 아침에 밥 하나, 닭가슴살 하나 정도의 육류 그렇게 3끼를 먹고 중간에 반찬으로 야채와 과일을 적절하게 섞어서 섭취한다면 러너로서 가장 균형 잡힌 식단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영양제도 좀 보강을 해주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어떤 영양제들이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영양제 같은 경우는 따로 남성 종합 비타민 하나 정도만 챙겨 먹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음식을 통해 섭취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비타민은 전반적인 에너지 대사에 관여되는 비타민 B는 달걀 정도로 섭취가 가능하고요. 항산화 작용하고 피로 회복에 좋은 비타민 C는 과일이라든지 파프리카 그리고 뼈의 건강에 해당하는 비타민 D는 우유, 그리고 헤모글로빈의 원료가 되는 철분은 붉은 육류, 그리고 경련을 막는 마그네슘은 아몬드나 시금치, 세포의 전해질 균형에 도움을 주는 칼륨은 바나나 등으로 섭취가 가능합니다.
방금 문유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채식을 하시면서 달리기를 하는 건 그럼 좀 위험할 수도 있을까요? 사실 채식을 하면서 달리기를 한다. 이제 채식은 칼로리가 아니죠. 채식은 사실은 파이버는 칼로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채식만을 하게 되면은 칼로리를 어디서 얻어와야 되는데 체내의 칼로리를 분해해서 달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심한 체중 감량이 생기고 각종 장기라든지 근육 같은 데가 많이 부상을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이제 건강하게 달리신 원장님의 어떤 운동 루틴 이런 게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는 이제 어떤 주기로 어떻게 이제 일상적으로 운동을 진행하시는지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철인 3종을 대회를 준비할 때랑 일반적인 마라톤 대회를 준비할 때랑의 대회 운동 방법이 좀 다른데요. 이제 루틴은 이제 하루에 최소 2시간 운동, 주말은 조금 3시간 정도 운동하는 게 기본이고요. 점심시간에는 주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주로 합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 달리기와 자전거를 번갈아 가면서 주로 하고요. 주말에는 마찬가지로 장거리 달리기와 자전거 이렇게 번갈아 하는 게 일반적인 루틴입니다. 그리고 이제 철인 3종을 할 경우 대회가 있다 그러면은 수영을 어떻게든지 아침에 넣어서 아침, 점심, 저녁을 이렇게 3가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사실 하루에 3번 운동하는 건 좀 쉽지가 않아서 철인 3종 대회가 잡히면 체중이 좀 더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 그럼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운동하시는 건가요? 그러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데 인간인지라 꼭 그렇게 되지는 못하고 하지만 뭐 하루에 1시간은 최소 하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충격 운동, 달리기를 하면 그 다음날은 달리기를 가급적으로 안 하고 달리기를 하면은 자전거나 수영을 주로 좀 하고 이렇게 충격 운동과 비충격 운동을 섞어서 몸에 부담이 안 가게 계속 꾸준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근력 운동의 중요성을 깨닫고 웨이트 트레이닝은 가급적이면 30분이라도 꼭 넣고 있습니다. 해외 마라톤을 나가보면은 해외 마라톤 열기는 뜨겁습니다. 응원도 그렇고요. 참가하는 인원들도 노인부터 어린이까지 누구나 다 참가를 하고 뉴욕이나 런던 이렇게 비싼 도시에서도 가장 좋은 날씨에 자신들의 심장, 그 도시를 다 내줍니다. 러너를 위해서. 누구나 다 즐기고 행복하게 마라톤을 참가하는 대회인데요. 저희 나라에서도 하루빨리 이런 마라톤에 위험하다는 이런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개선이 돼서 누구나 다 참가하고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